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제 뭐 경제신문 같은 데 보면 뭐 갱신 청구권 만료되는 내년 8월 전셋값 급등, 세입자 시름 커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내년 8월 전셋값이 왜 급등하지? 사람들이 별로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다들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내년 8월에 2년치가 되니까 전셋값이 급등하려나 보다.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고 세입자분들은 불안해하고 그 집주인들은 내년 8월에다 오르니까 전세를 최대한 늦게 맞추자 막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러세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틀린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이제 드려보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일단 보시면 일단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갱신청구권이 새로 입법이 됐잖아요. 그 입법이 보면 이제 주임법에 누구나도 이제 찾아 들어가 볼 수 있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가 보면 제6조 2, 3 및 7조 2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법 시행이 언제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률 17,470호로 2020년 7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를 했어요. 근데 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행이 언제예요? 결국 7월 31일 날 이 시행일이 되는 거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요? 6조의 3이요. 이 6조의 3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거든요. 2년짜리 쿠폰.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2020년 7월 31일 날 계속 임대차가 존속 중인 그런 계약이라면 적용이 돼서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 나 2년 더 살래요 라고 그러면 2년 더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보면 이렇게 쭉 시간이 있고 여기가 20년 7월 31일이에요. 이때 이제 임대차 보호법 갱신권이 시행이 됐죠. 그러면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컨대 임대차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임대차 기간이 있을 거고, 임대차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임대차 기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임대차 기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을 건데 이때 시행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대요. 그러면 이 임대차도 적용하고 이 임대차도 적용하고 이 임대차도 적용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 기준으로 해서 아직 임대차가 끝나지가 않고 계속 존속 중이잖아요. 그쵸?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기사에서 이 기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갱신청구권 만료되는 내년 8월에 전셋값이 엄청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까 한번 볼까? 진짜 그럴지 볼까요? 내년 8월 7월 31일 날부터 이제 우리가 시행이 됐고, 예컨대 여기를 내년이니까 22년 7월 31일이라고 해보죠. 여기를.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갱신권을 아직 존속 중인 임대차기 때문에 갱신권을 써서 나 더 살 거예요 라고 해서 2년 늘어난 사람이 있겠죠. 2년 늘어난 사람이 22년 7월 31일까지 늘어났겠죠. 여기까지 늘어났겠죠. 그런데 나는 여기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만기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컨대 20년 12월이라고 하면은 이 12월이 되기 전에 나 더 살 거예요. 그래서 또 늘어나겠죠. 이 사람은 22년 12월이겠죠. 또 이 사람은 예컨대 12월이 아니고 21년 뭐 3월이라고 원래 만기가 라고 하면 나 더 살 거예요 라고 21년 한 1월쯤에 얘기를 하겠죠. 갱신권을 쓰겠죠. 그러면 또 늘어나서 23년 3월까지 더 살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기사에서는 내년 8월 전셋값 급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년 8월에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임대 기간이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말하자면은 이 임대 기간이 굉장히 촘촘하게 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를 거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 각자 만기가 될 때쯤 돼서 갱신권을 썼을 거고, 그 만기로부터 2년씩 다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년 22년 이 8월에 이 7월 31일 날 이때 전셋값이 급등한다는 말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첫 번째,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말이 맞으려면은 이 20년 7월 31일에 겨우 아슬아슬하게 그 갱신권 그 임대 기간이 끝나서, 예컨대 7월 31일 아니고 예컨대 8월 1일 이때쯤 임대 기간이 끝나서 갱신권을 쓴 사람들, 아주 운 좋게 쓴 사람들, 그 사람들만
22년 8월이 되면 그 사람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게 과연 전셋값이 급등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급등은 아니죠. 왜 급등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중 가격이죠. 물론 더 싸게 2년 더 살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감으로써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집주인이 구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그때 당시 내년 22년 8월 이때 당시 시세대로 전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더 가격을 올려서 시세보다 올려서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8월 전세가 급등이라는 말은 어디서 틀렸냐면, 내년 8월에 전세값이 급등할 수가 없고, 그냥 내년 8월에 좀 이중 가격이 좀 싸게 있었던 사람들이 시세대로만 가격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거죠. 싸게 했던 사람이 나가고, 그래서 급등은 아니고 그냥 시세대로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전세값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범위도 작년 20년 7월 30일 날 임대차 보호법이 갱신권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임대기간이 끝난 사람들, 그 즈음에서 끝나는데 갱신권을 써서 한 이때쯤, 다시 말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이때쯤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이때로부터 2년이 늘어난 사람들, 22년 한 8월 얼마로 늘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나가고 새로 들어와도 급등은 아니고 그냥 시세대로 들어오고 이중가격은 해소되고 그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 만기가 이때 사람들은 계속 2년씩 해서 내년 22년 8월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요. 따라서 갱신권이 만료되는 내년 8월 전세가 급등, 이 얘기는 어느 모로 보나 사실은 조금 잘못된 말이고요. 잘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상호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